자, 그러면 이어서 734쪽을 보면 동그라미 5번에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딜 공부하면 소송 제기 요건, 소송 제기 요건 중에 소송 당사자 공부하면서 원고 적격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근데 크게 보면 소송 요건은 아까 뭐 누가 판단한다고 했어. 당사자가 소송 요건이 구비됐나 안 됐나 열심히 주장하고 해도 판단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따라서 거기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되 이 원고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구비되어 있어야 되나? 소송 요건은 1심이든 2심이든 3심 대법원이든 어느 신급 단계에서건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돼. 만약에 1심 재판 청구할 때는 소송 요건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2심에서 요건이 구비가 안 됐다. 그럼 바로 각하야. 응? 대법원 올라가서도 요건 구비 안 되면 각하해. 그래서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의 하나로 끝에 보면 어떻게 돼야 돼?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된다. 상고심이라고 말하는 게 대법원 단계를 상고심이라 그래.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하면 야 1심 판결 받고 승복 못한다. 판결에 승복 못한다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거 있지? 이걸 항소한다 그래. 항소. 응? 1심에 불복해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걸 항소.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다시 청구하는 걸 상고. 그래서 대법원 단계를 그러니까 고등법원 2심을 항소심, 3심 대법원 단계에 올라가는 걸 상고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어느 신급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요건, 소송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요건이 구비 안 됐다 그러면 어느 신급 단계에서는 각하돼 버린다는 얘기야. 응? 응, 그 얘기. 그래서 그러면 다시 셋째 줄에 보면 한편 해당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즉 원고 적격이 있느냐 이 말하고 똑같이 원고 적격이 있는 자 여부는 법원이 소송 요건이니까 직권으로 조사하게 돼 있는 사항이다. 그럼 당사자가 자기 소송 요건을 구비했네 안 됐네 서로 다투던 아무 얘기를 안 하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요건 구비가 안 됐다 그러면 각하시킬 수 있다는 말이야. 그게 쭉 그 말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행정소법은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뭐 취소해달라, 무효 확인해달라, 부작위 확인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판례 1번 법률상 이익이란 뭘 의미한대? 응? 첫째 줄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인 이익 내지 사실상 내지 경제적 이해관계 내지는 사회 전체 공익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그리고 1-1 보면 또 뭐라 했어? 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즉 다툴 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원고 적격이 있는지는 처분의 상대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 3자도 자기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가 되면 소송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잖아. 그래서 상대방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그래서 2번 판례는 좀 읽고 지나가고 3번도 제 3자가 법률상이 침해받으면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고 3자도 4번은 뭐와 관련되겠어? 응? 4번은 우리가 경원자 관계와 관련되는 거야. 경원자 관계. 그죠? 경원자 소송. 경원자끼리 소송하는 게 경원자 관계인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게 1권에서 다 배운 거다. 응? 첫째 끝에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뭘 목적으로 하고 있대?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래?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 방지 이게 목적이래. 그러면 그거는 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려는 게 목적이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면 그거는 그 거래 질서라는 공익 보호 목적만 아니라 업자들의
개인적 이익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대. 그러니까 법이 업자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대. 그러니까 그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다 이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그 뒷얘기는 그래서 여러 명이 면허나 이거 내달라고 신청했는데 한 업자한테만 면허를 해줬다. 그러면 그 탈락한 업자는 그거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경원자 관계. 저도 5번이 경원자 관계고 4번은 경업자 관계라고 그런 거야. 응? 4번은 이미 면허나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는 업자가 있는데 또 다른 업자한테 허가나 면허 내줬을 때 기존 업자가 다투는 거. 응? 그리고 5번은 경원자 관계. 응?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어떤 의미의 판례야? 거기 6번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신청한 대로 면허 내줬어. 그 수익적인 처분한 거야. 신청한 대로 면허 내줬으면 지가 신청했다가 면허 받은 자는 행정기관이 이익 주는 면허 처분 해준 거로 인해서 불이익 받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신청한 대로 수익적인 처분을 받은 자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이 원칙적으로 없다 이거지. 응? 물론 극단적인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 응? 그런데 어쨌든 첫째 줄 수익적인 처분, 이익 주는 처분을 내줬거나 신청한 대로 처분을 해준 경우, 응? 상대방은 저기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이 없다.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죠? 소송할 자격이 없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건축허가 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건축하려고 신청한 자리에 거기가 뭐로 이미 다 얘기가 돼 있냐면 거기가 금방 이제 좀 있으면 바로 도로 날 곳으로 이미 지정될 거로 다 예정이 돼. 아니 지정은 안 돼 있지만 도로 날 거로 이미 다 지정할 계획이 다 짜여져 있어. 그러면 그걸 아는 공무원 측으로서는 어떻게 해? 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도 건축을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금방 도로 날 곳으로 지정될 것임을 지정될 장소 이런 걸 알면서도 건축을 내줬어. 그래서 상대방은 건축허가 받은 거로 알고 다른 건축업자 다 설계도 의뢰하고 기자재 이런 거 다 계약도 맺었는데 실제는 건축 못하게 되는 거잖아. 금방 도로로 지정돼가지고. 그렇다면 막대한 피해를 보잖아, 상대방은. 만일 그런 경우가 특별한 사정이야. 그럴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건축허가를 내줬냐? 건축허가 내준 거가 위법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싸울 수는 있다는 거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지가 원하는 대로 신청한 대로 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소송으로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쭉 모아놨어요. 법률상 이익 인정한 사례, 원고 적격을 인정한 사례, 그죠? 즉 소송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그 다음에 737페이지 가면 또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응?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각하된 사례들이 쭉 모아져 있어요. 응?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 그거로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은 경우는 앞에 1권서부터 쭉 공부해 오면서 공부했던 사건들이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에 인정한 사례 중에서 좀 최근 거 나온 거 보면 여러분 737쪽에 34번 판례 봐. 34번 판례 보면 뭐 나왔어? 미얀마 국적의 갑이 이런 사건 나오죠. 그거 한번 유기해봐. 그러니까 미얀마 국적의 갑이라는 사람이 뭘 신청했대? 응? 지 이름으로 된 여권이 아니라 을이라는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대. 갑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근데 입국을 한 뒤 다른 을 이름으로 자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했다. 난민 신청.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했대. 근데 을이라는 이
이름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을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을 해서 조사한 뒤에 갑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 못해줘 하고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대요. 근데 그 상대방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실제로. 갑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 셋째 질문 허무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은 아니고 존재하기는 해. 갑이라는 사람으로 존재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을이라는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입국을 한 뒤에 또 을이라는 이름으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을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는 갑을 면담한 거지. 갑을 면담을 한 뒤에 당신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 난민 불인정했대. 그런 경우 뭐야? 결국 법적으로 불이익받은 자는 실제의 갑이다. 이렇게 보고 갑은 법무부 장관이 난민 불인정 처분한 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응? 그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는지. 갑이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갑이 이제 실제 그 갑을 직접 면담을 한 뒤에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실제 갑은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응? 그래서 갑은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 35번 재외동포, 그죠? 재외동포는 사증이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비자라고 하는 거지. 응? 비자 발급 거부한 조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비자 발급 거부한 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제기할 자격이 인정된다. 응?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처분.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어? 재외동포. 저기 뭐야? 유승준. 응? 유승준 사건이에요. 유승준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하지만 이런 사람을 외국에 살면서 한국인 핏줄의 사람 있잖아. 이 재외동포. 그럼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이 비자가 입국 허가해 주는 거야. 그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는데 그 소송할 자격 인정했습니다. 응? 자격. 소송에서 이기고 진 거 이전에 소송할 자격 요건은 된다는 거지. 응? 그런 게 새로 나온 거. 2019년 7월달 판례야. 그죠? 유승준 사건 판례. 자, 새로운 거 34, 35 알아두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을 인정 안 한 사례. 이거 여러분들이 다 꼼꼼히 읽어봐야 돼. 읽어보면서 1권 또 2권 앞부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는 아는 건 넘어가되 잘 모르겠는 건 체크를 해서 또 응? 원고 적격 인정한 건지 아닌지 꼭 알고 있어야 될 사안들이에요.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좀 공부할 거 뭐 있나 보니까 저런 건 기억나지 않아? 738쪽에 24번 같은 건 생각나지 않나요? 그죠? 24번 저 앞에 1권에서 공부했던 건데 담배 일반 소매로 지정되어 영업하고 있던 기존 업자가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바로 그 빌딩 내부에 담배 파는 또 그걸 허가해 준 거야. 그게 구내 소매인, 그지? 빌딩 구내에 담배 소매업자로 또 지정을 해주니까 기존의 일반 소매업자가 소송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업자들 간의 거리를 띄워서 허가하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업자 이익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소송할자 인정하는 거. 근데 일반 소매업자끼리는 거리를 띄어서 50m 띄어서 허가해 주도록 했는데 그 거리를 띄도록 한 규정은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래서 기존 업자가 일반 소매인 간에는 소송할 자격을 인정했는데 이 일반 소매인과 구내 소매인 간에는 거리 띄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기존의 일반 소매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게 없다. 그래서 기존 일반 소매업자는 구내 소매인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거잖아. 그죠? 기억나죠? 이런 것들을 앞에서 배운 것들 써놓은 거고 여기서 새로 나온 거 보면 그 23번 판례. 23번 판례 보자.
개발 제한 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 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내려졌는데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지? 이게 알고 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23으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시 관할 구역 내 여기까지를, 이 구역을 뭐로 지정한 거야? 여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야. 우리가 이제 손실보상 이런 데서 보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의 토지 개발이 제한되죠. 건축 이런 거 다 제한되고. 그런데 여기 A 땅이 여기 있었어. A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이거 여기 전체를, 여기는 갑자기 이거 변경을 했어요. 변경 결정을 했어요. 변경 결정이 뭐였냐면 내용이 뭐야? 여기 빗금친 부분은 해제하는 결정을 한 거야. 해제해주는. 응?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이야 개발 못하게 제한당했다가 풀리는 거니까 좋잖아. 누가 열받냐? A가 열받는 거야. 왜 내 땅이 위치한 구역만 해제되는 데서 뺐느냐 이거지. 응? 그래서 이거 자기 땅만 빼고 해제한 거,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응? 해서.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이거 만약에 소송을 받아서 법원이 이 A 땅만 빼고 이거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 결정 잘못된 결정이다,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결정 내려주면 어떻게 될까? 응? 이거가 잘못됐다고 이거 취소하면 이거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면 어떤 상태로 되돌아가? 원래 이거 전체가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됐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돼. 그럼 A는 싸워서 아무것도 얻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치? 원래 자기 땅 포함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만 되지. 얘가 이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서 이긴들 자기 땅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 갖고 싸워봐야 아무것도 법적으로 구제되는 이익이 없어서 이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 다음에 자 우리 30번 판례를 봐봐. 30번 판례를 보면 자 거기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 있어. 그지? 요새도 많이 나오지만, 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아파트를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우리나라 어떻게 분양해 왔어 지금까지? 아파트 다 지어놓은 거 보고 가서, 응? 잘 지었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양 계약 맺나? 그러고 사나? 안 그렇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왔어? 여기 아파트 지역이다, 아파트 질 예정이다라고 계획이 이제 발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보고 사? 그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그지? 이렇게 지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서는 아파트 실제 건축하기도 전에 계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한 2년 뒤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하기로 하고. 그게 독특한 거래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다 지어놓은 거 보고 가서 계약을 하는데 아직 지지도 않은 거 보고 이렇게 질 겁니다 하는 계획만 보고 가서 계약을 하는 거야. 많은 경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 보고 그러니까 잘 짓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2년 뒤에 완공. 그래갖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다 했지. 다 해고서는 이제 막상 입주 때가 돼서 완공된 걸 보러 갔어.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 응? 지금 막 물이 새고 엉터리로 이제 지어진 거야. 진짜 그런 거 많아. 그 분쟁 되게 많아. 그 모델하우스 보면 아주 값비싼 이게 자재 이런 걸로 막 다 해놓는다 그랬는데 실제 지은 거 보면 그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지어놓고 이러면서 심각하고 이제 물 새고 벽이 금 가고 그러면 이제 분쟁 나는 거야. 응? 그러면 근데 지금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인데 행정기관은 뭐 해줬어? 이거 허가받은 대로 지었다 해가지고 건물 사용 승인을 내준 거야. 응? 여기 건물 사용검사처분 내줬잖아. 이 허가받은 대로 지었다라고 확인하고 이제 건물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조치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입주 예정자들이 열받는 거지. 그렇고 아니 이렇게 엉터리로 지어진 건물 원래 허가받은 거하고 다르게 엉터리로 지어진 건물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위원회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냐?
사용검사 승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래. 야, 여기서 행정기관이 사용검사 승인 내준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아냈어.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행정기관이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내준 것 없던 일로 취소한다. 그러면 그 건물은 사용검사 승인 나오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 하자 있는 건물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행정청이 사용검사 승인 내준 것만 없었던 일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뭔데? 입주 예정자들이 원하는 건 뭐야? 응? 원하는 건 뭔데? 하자 없는 건물을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행정위원회 사용검사 승인 내준 거 취소받는다 해서 아무것도 그 원하는 게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해달라고 요구를 하든가, 안 해주면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돈으로 배상받아서 자기가 수리를 하든가. 아니, 그렇게 해야지. 행정청을 상대로 사용검사 승인 내준 거 취소해달라고 한들 아무것도 하자 있는 상태의 건물이 그대로 하자 있는 상태의 건물로 남게 되는 것일 뿐. 이 사용검사 승인 내준 걸 싸워봐야 구제되는 이익은 없거든. 그래서 그걸 싸운들 아무것도 구제되는 이익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30번, 그죠? 31번도 공부해줘. 31번을 보니까, 야, 우리 대학교들 중에 막 이사들 이렇게 뭐 비리 막 이래가지고 그 이사들 다 쫓겨나. 교육부에서 뭐 감사 결과 이거 비리 이사들이다. 이사진 다 쫓아내고, 뭐야, 새로운 뭐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 무슨 관선 이사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학교를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운영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쫓겨난 그 비리 이사들이 소송을 내고 막 해가지고 이게 또 다시 원래 대학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그지? 그래갖고 여기도 보면 뭐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그 예전에 그 이사들 학교로 다시 재단으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렸어. 그럼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열받는 거야. 응? 예전에 막 비리 저려서 학교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쫓겨났던 이사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소송을 내는데, 여기서 학교 구성원들을 좀 나눠보면 누가 소송 냈어요? 응? 셋째 줄에 보니까 그 대학교에 교수들의 모임 단체가 있어요. 교수협의라고.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의 단체인 총학생회는 그 이사들 학교로 복귀시키는 결정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울 원고적격이 인정됐어요. 요거는 인정. 그런데 그 뒤에 누구는 인정 안 됐어? 응? 전국 대학 노동조합 갑 대학교 지부. 그지? 요 사람들은 각 대학 전국 대학 노동조합 각 대학교 지부는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다. 여기는 그러니까 원고적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 둘을 잘 구분해 놔야 돼. 응?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원고적격이 있고 그 갑대학 노동 지부는 소송 자격이 없다. 응? 잘 구별해 놓고요. 그 다음에 32번을 보면 우리가 거기 원천징수 나오지? 자, 원천징수를 보면 우리가 1권에서도 공부했는데 세무서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국가,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직원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제 직원이 원래 그 월급을 받잖아. 이게 소득이잖아. 응? 그런데 직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회사에서 월급 나가기 전에 법이 정한 만큼 세금을 아예 떼고 월급을 지급하지. 이때 우리가 회사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원천 징수 의무자야.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내야 될 의무자야. 그리고 직원은 직원이 세금을 납부하는 거야. 말하자면 직원의 소득에서 세금을 떼서 회사에서 떼서 납부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원천 납세 의무자야. 응? 직원은 얘가 직원이 세금 내는 거예요. 다만 중간에서 회사가 법에 따라 세금을 떼가지고 나머지를 월급을 직원한테 주고 뗀 세금은 국가에 내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세무서장이 어떻게 했대?
응? 이 직원의 무슨 소득 금액이 바뀌었다. 응? 소득 금액을 변동 통지했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32번은 두째 줄 끝에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첫째 줄에 보니까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했죠. 누구의 소득이 바뀌었다는 거야? 회사 직원의 소득이 변경이 됐다.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소득 금액이 변동됐다고 통지를 해준 거에 대해서 누가 소송할 자격이 있을까? 응? 회사 앞으로 통는데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돼? 소득 금액, 직원들의 소득 금액이 변동됐다고 통지가 오면 회사는 그 변동된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다시 떼야 될 세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더 내야 될 거 있으면 더 내야 될 의무가 회사에게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회사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지. 원천징수의 법인은 세무서장이 직원의 소득 금액이 변동됐다고 통지하면 그 변동된 데에 따라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내야 될 의무가 있어. 그 소득 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서 회사인 법인은 그 변동 통지를 취소해라 하고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지만 직원은 그 회사에게 세무서장이 소득 금액 변동 통지하는 데에서 납세 의무자인 직원은 그걸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변동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내야 될 의무자는 법인인 회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2번의 판례름은 두 번째 그대 소득의 귀속자 이꼬로 뭐야? 뭐 월급 받는 자, 귀속자인 납세 의무자, 원천 납세 의무자는 회사에게 세무서장이 직원의 소득 금액 변동됐다고 통지 온 거에 대해서 직원인 원천 귀속자는 뭐야? 소득의 귀속자는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야. 그럼 누구는 있다고? 법인인 회사는 있다고. 근데 직원은 그걸 직접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4번에 밑줄을 두 개 쳐놨죠? 그 둘 다 공부해 두는데 이거 다 새 판례니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중시. 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외국인은이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비자를 신청했어. 근데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했어. 그럼 외국인은 우리가 비자 발급 거부한 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 없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읽었던 것 중에 원고적인 인정된 것 중에 누구는 있었지? 재외동포. 근데 재외동포인데 아까 말한 재외동포는 외국인일까 아닐까? 외국인이야. 근데 외국인인데 우리 동포야. 그거는 재외동포 뭐뭐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따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인데 재외동포는 비자 발급을 다툴 소송 자격이 있어. 유승준같이. 근데 순수한 외국인, 우리 대한민국 동포도 아니고 순수한 외국인은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 거부한 걸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밑에 부연 설명이 있어. 응?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우리 정부가 입국 허가하는 비자 발급을 다투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입국도 안 한 사람이야. 그죠? 입국도 안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된대? 응?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성 내지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어서 이거 소송으로 다툴 필요성, 이익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 외국인인데 이미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 있잖아. 입국을 해서 국내에 머물다가 자기네 좀 더 연장 받고 싶다 해서 연장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거나, 근데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왔다가 장기간 거주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 국적 달라고 귀화 신청할 수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이미 입국을 해서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의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연장, 체류기간 연장해달라, 귀화 허가해달라, 이거 거부하든 그런 걸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줄에 국적법상 귀화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받았다거나 또는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받거나
강제 퇴거.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이미 입국했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 하고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자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다 국내에 이미 입국을 해서 대한민국과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퇴거 명령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인정된다는 거야. 근데 아예 아직 국내 입국조차도 안 한, 입국한 적도 하지도 않은 순수 외국인은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어. 그러면 셋으로 정리되겠네? 아까 외국인인데 순수 외국인은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소송할 자격이 없음. 근데 외국인을 할지라도 재외 동포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 대한민국 입국 허가 거부한 거 사증 발급 거부증은 취소하라고 소송할 자격 있음. 그 다음에 순수 외국인을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이미 비자 발급을 받아서 입국해서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런 외국인은 비자 연장해 달라든지, 그죠? 또는 체류 기간 연장, 귀화 허가 거부 이런 걸 다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 이건 다 시험에 안 나왔어요. 지금 이거 나올 거예요. 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거다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행정 심판에서는 얘기가 안 되던 건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소의 이익이라는 용어가 나와. 여기 중요한 판례들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시험에 소의 이익은 좁은 의미, 협의의 소이익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그냥 소의 이익 말하기도 하고, 아주 넓게 보면 소의 이익이라는 거를,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소송을 해서 다툴 만한 이익을 말하는 거야. 응? 근데 넓게 말하면 원고 적격부터 포함해서 넓게도 말하지만 여기서는 좁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재판을 해서 할 필요성이야. 현실적으로 재판할 필요성.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아니 굳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장시간 이렇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줘도 상대방이 아무것도 구제되는 이익이 없다면 그럼 뭐하러 재판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이 좁은 의미의 소익은 현실적으로 재판할 필요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재판할 필요가 없으면 재판을 거부하는 게 맞다 이거지. 예? 그런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봐. 일반적으로 협의의 소외이익이란 권리보호의 필요 이런 말로도 씁니다. 권리보호의 필요라고 말하는데, 즉 분쟁을 재판에서 해결할 만한 현실적인 효용성. 현실적으로 재판을 해줌으로써 뭔가 구제되는 이익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재판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와 연관이 있어요. 가볍게 읽고요. 보통 권리보호의 필요라고도 말합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써놨어? 읽어보자. 우리 행정소송법 12조 앞부분은 뭐 써있냐? 어떤 행정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소송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아까 읽었던 거 그렇게 돼 있어. 그래놓고 그 뒤에 다만 뭐라고 됐어?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경과 집행 끝났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이 돼서 영업정지 처분 3개월 내렸는데 3개월이 다 지나버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거 취소받으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제기가 허용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의 요 두째 줄에서 말하는 그 끝에 말하는 영업정지 기간이 다 지나버렸다 하더라도 그거 취소받으면 뭔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 제기 허용한다 그랬잖아.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협의의 소의 이익, 그거를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 원고 적격보다는. 그렇게 그냥 읽어두세요. 역시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모의 요건 중에 하나야. 소송 제기 요건 중에 하나야. 소송 제기 요건에 해당되면 모든 신급 단계의 요건이 다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당사자가 주장하든 말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 내릴 사항이라는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보고요. 그러면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자, 동그라미 1번은 어느 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봐? 응?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판결 내려줘봐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재판할 현실적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소송은 각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두째 줄에 뭔가 판결 내려주면 구제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부수적인 이익이 있을 때는 그 재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재판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 하지만 원상회복까지는 안 되더라도 뭔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구제될 수 있는 이익이, 부수적인 이익이 좀이라도 남아있다면 재판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응?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 공부합시다. 뭐 1번은 큰 의미 없고, 그러면 1-1을 보면 어떻게 돼? 원상회복이 불가능할지라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소외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래? 응? 밑줄 쳤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부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응? 그 행정처분과 또 동일한, 원래 있었던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 위법성을 확인받거나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소송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 응? 그것도 좀 중시하고요. 자, 뭐 1-2도 그러한 비슷한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2번 판례가 이제 아주 고전적인 판례인데, 2번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째 줄 끝이야. 중간에 있어. 거기 뭐가 냈대요? 건축공사가 완료됐다는 말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건축공사가 완료됐대. 두째 줄이 있죠? 2번 판례에서. 응? 건축공사가 완료. 그럼 그 앞에 봐. 앞에 문장은 뭐야? 건축공사 완료됐단 말의 앞에 문장은 건축허가가 위법하게 나갔다는 거야. 여러분, 건물과 건물 사이는 띄어야 될 법적 거리가 있어요. 그걸 이격거리라고 말하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장과 담장 사이에는, 벽과 벽 사이에 띄어야 될 거리가 있어요. 아마 한 2m 정도 될걸? 대략? 이게 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구역마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 한 2m라죠. 뭐 어느 건물에 대해서 이미 건물이 서 있어. 그러면 그 옆에다가 건물을 짓는 사람은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그 건물과 건축 설계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 건물하고 예를 들어서 법이 띄어야 될 거리를 띄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는 거야. 근데 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옆에 있는 건물하고 띄어야 될 거리를 띄지도 않았어. 그럼 이게 건축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건축허가 내주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도 건축허가 내줘버린 거야. 그 위법한 건축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물 주인이 어떻게 했어? 내 건물하고 법적으로 띄어야 될 거리를 띄어야 되는데 그 띄지도 않았는데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거지. 위법한 건축허가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어. 자기 이익 침해당했다고. 위법한 건. 근데 그게 언제까지 해야 돼? 위법한 건축물이 들어서기 지어지기 전에 건축허가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야지. 근데 지금 뭐예요? 위법한 건축허가 나왔고 건물이 다 완공돼 버렸어요. 완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위법한 건축허가 했던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 그럼 만약에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 이거는 위법이야. 그 건축허가는 취소한다 판결.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건축허가 내줬던 것만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건축허가만 내준 것만. 그러면 결과는 뭐야? 위법하게 지어진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응? 상대방은 건축허가 취소받은 것만 된 것뿐이지 위법한 건물은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거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자기하고 건물하고 띄어진 상태로 원하는 건데 그럼 건물 주인을 상대로 이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든지 민사소송을 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위법한 건축허가 때문에 공무원의 위법한 건축허가 때문에 자기 침해당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배상을 받든가 뭐 하는 것만 남지 건축허가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구제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응? 건축허가 취소되면 그 지어진 건물은 불법 건물로 남아있는 상태만 될 뿐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서 아무것도 목적 달성하는 바가 없어요. 그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돼 버렸다면 그러면 옆집 건물주인은 그 행정청의 건축허가 처분을 뒤늦게 이제 와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어졌다. 그걸 취소받는데도 취소 판결로서 바로 원상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3번 보면 또 여기 3번 판례 중에 자 공무원이 있는데 뭐 받았대? 징계 받았어. 공무원이 뭐 받았어? 파면 받았어. 징계. 파면이면 이제 잘렸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시간을 따져보자. A라는 공무원에게 이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이라는 징계 처분이 행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파면 처분 내려면 공무원 신분이 일단 상실된 거야. 그런데
거기 3번 읽어보니까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됐어? 이제 파면 처분에서 당연 퇴직 증여 신분 상실했어.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소송을 냈어. 이거 파면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 파면 처분이 위법이니까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람 거기 또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아마 뭐 있었냐면 이렇게 된 거다. 이 사람은 뭔가 뇌물을 받았다고 치자. 뇌물수수 혐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 그래서 행정조치로서 징계받아서 파면됐고 또 공무원이 뇌물 받았다고 뇌물죄로 형사재판 기소가 됐어. 그래서 이거는 형사재판이 있었어. 형사소송.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해달라고 재판적. 근데 여기서는 뭐 나왔대? 응? 유죄. 그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됐대.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유죄 판결 받았어. 금고 이상. 그 징역형 같은 거 받은 거야. 그래갖고 유죄 판결 확정. 언제 났냐? 이때 났어. 응? 그래서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 이 유죄 판결로 확정 난 거야. 근데 얘는 이거하고는 별개로 또 이제 파면 처분이 징계 처분으로 행해졌어. 근데 이 사람은 징계 처분에서 싸워. 취소소송 제기했는데 아직 행정소송에서는 판결 안 나왔어. 그런데 이거 재판해 준다고 치자. 여기서 만약에 뭐 나오면 파면시킨 조치는 위법이다고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 취소 판결 내려져도 이 사람 공무원 신분 회복 못해요. 왜냐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받았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공무원 당연 퇴직된 거야. 이 사람 파면 처분 받아도 파면한 거 취소 받아도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원상회복 안 되지. 그런데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파면 처분이 위법이었다 하고 취소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그러면 여기 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이때는 뭐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신분 상실된 겁니다. 공무원 신분 상실. 그런데 파면 처분이 있었던 때부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공무원 신분 당연 퇴직 상실된 때까지 이 사이에 이 파면 처분이 원래부터 위법이었으니까 없던 일로 취소한다 판결 내리면 파면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고 이 사람 공무원 신분은 이때까지 유지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뭐 있겠어? 월급.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월급 받았을 것이고, 그죠? 이 월급 다 받을 수 있게 돼. 파면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은 여기서 이미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신분은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파면 처분 취소받게 되면 부수적으로 못 받았던 이때까지의 월급하고 또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받을 수 있는 지위 생기기 때문에 이거 소송 계속해야 될 이익이 있다. 즉 공무원 신분은 원상회복이 안 되더라도 부수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응? 4번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 5번은 읽어볼까요? 5번은 뭐라 해서 건축 허가 취소를 받은 건물 소유자는 건축물이 다 완공된 후에도 취소 처분에 취소 처분 다시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여기서 이제 원고 적격 소액이 있다는 뜻과 관련됩니다. 하여튼 뭐 밑줄 친 거 위주로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7번 좀 설명을 해야 겠다. 밑줄 친 거 위주로 7번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용자인데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좀 각색을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티가 있어. 하얀색 티가 있어. 뭐 그림이 어떤 그림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영치품이니까 그 교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야. 응?
근데 이 사람이 수용자가 그 티를 입겠다고 한 거야. 응? 그 사용 신청을 했는데 교도소장이 어떻게 해? 불허 처분. 응?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기가 그 좋아하는 티를 좀 입고 싶다 달라 했는데 교도소장이 거부. 그래서 이 교도소장이 거부한 걸 갖고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어. 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사람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게 됐어. 그래서 거기 끝에 보니까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게 됐대. 응? 이송되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송되게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응? 계속해서 넷째 끝에 그 영치품 사용 신청 불허한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남아 있대. 그죠? 이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유들이 여러 개 있죠. 응? 이 사람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되더라도 그게 잠깐 가는 거야. 거기가 예를 들어서 주로 다른 교도소에 무슨 치료받으러 가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 잠깐 뭔가 치료받거나 그러면 원래 있던 교도소로 다시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게 원래 이제 쟁점이 된 게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돼버리면, 응? 그래서 이송이 돼버리면 원래 있던 교도소장이 사용 불허 처분한 거 소송으로 다툴 일이 없어진다고 보는 건데 이게 다시 재이송돼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래의 교도소장이 사용 불허 처분한 걸 계속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게 이제 주된 이유입니다. 그 앞에 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8번 판례도 좀 중시하세요. 응? 8번 판례도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재건축 조합 같은 거 있잖아. 재건축 조합 설립 승인해주는 행위. 그치? 이거 뭐라고 배웠어? 재건축 조합 설립을 승인해주는 행위 성격 뭐라고 배웠지? 인가? 아니야. 이거 그 재건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특허. 응? 특허. 그런데 그 재건축 조합을 설립을 승인받기 위해서 뭐하지? 먼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야 될 거야. 지네들끼리 재건축 그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 근데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하는 게 뭐야? 응? 지금 나와 있는 그 8번 판례 보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응? 응. 그러니까 참 복잡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이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추진위원회 구성한 거를 행정처한테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대. 그럼 여기서 구성에 대해서 요걸 승인을 해주나 행정청이. 응? 요 승인해 주는 거는 요건 인가야 말 그대로. 응? 인가를 받아.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뭘 만들어야겠어? 재건축 조합을 설립을 하겠고 지네들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행정처한테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해. 그럼 요거는 특허야. 승인해 주는 것. 응?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풀린 포인트는 이 밑줄 친 데 보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성격을 분석해보자. 첫째 줄 조합 8번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해주는 처분은 이렇게 시작하지. 이거 말한 거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해주는 처분은 무슨 성격이야? 인가라는 말이야. 응? 그 뒤에 이어지는 게 그래서 뭐 보충하여 뭐 중간 단계 처분 이게 이제 인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거지만 그죠? 근데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결국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거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 어디에 하자가 있어?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해 준 게 위법이다. 이거 승인해 준 거 행정청이 승인해 준 거 위법이라고 취소송으로 싸우고 있었어. 싸우던 중에 어떻게 된 거야? 싸우던 중에, 응? 이 뒤에 절차가 진행이 돼서 최종적인 재건축 조합 설립 승인 조치까지 다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 조합설립 추진회 구성을 승인해준 이 처분을 굳이 싸운다 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싸워서 이거 취소 받아봐야 이거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걸 위한 절차상 행위일 뿐이다. 이거에 승인해준 조의 하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뒤가 없었다면 이걸 소송으로 취소해 받을 이익이 있지만, 이미 그 뒤에 절차가 진행돼서 최종 절차인 재건축 설립 승인까지 나왔다면 여기에 하자 있었더라도 이제 이걸 갖고 승인조 처분, 이걸 소송으로 싸울 이익은 없고 이걸 갖고 싸우라 이거야. 이걸 취소해달라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추진, 밑줄 친 부분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우는 중에 최종 조치인 조합설립 인가 처분까지 나오면, 여기 이거 인가, 조합설립 인가, 응? 표현이 여기 인가라고 써요. 인가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특허라고, 이것까지 나와버린 뒤에는 이걸 갖고 소송으로 취소해다가 싸워야지 이거 갖고 싸울 이익은 없다. 응? 그런 이치로 생각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정도 보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 동그라미 2번 눈을 읽고 지나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처분이 있고 난 후에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 권리 이익 침해가 해소가 다 돼버린 뒤에는 굳이 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싸울 이익은 없다. 응? 그래서 예를 보면 1번 판례 알아보기 1번 봅니다. 공익근무 요원 소집 해제 신청을 했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아마 자기는 면제 받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면제가 아니라 현역은 안 가는 거지만 공익근무 요원으로 결정이 났나 봐.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 결정이 내려졌어.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병무청장한테. 그랬더니 거부당했어. 그래갖고 그 거부한 걸 소송으로 다투는 중이야. 취소해달라고 다투는 중인데 어쨌든 이게 무효가 아니니까 일단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니까 이게 공익근무로 근무를 하는 거야. 집행정지도 안 받아들였나 보지? 공익근무로 공문을 했는데 이거 해제해달라는 신청받고 거부한 거 취소하고 소송 싸우는 중에 뭐가 다 됐어? 공익근무로 근무기간이 다 끝나버렸어. 그치? 그랬다면 이거 취소받는, 해제해달라는 신청 취소받는다 해도 어떻게 돼? 공익근무로 이미 근무기간은 다 채웠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이거 취소받는다 해도 어떻게 돼요? 응? 소집 해제 처분으로 이미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야? 공익근무용 근무기간을 다 맞춰서 소집 해제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해제달라는 신청 거부한 거 더 이상 싸울 이익이 없다. 그럼 남는 건 뭐야? 남는 구제 방법은 이거 자기 공익근무원으로 소집하는 것도 해제달라는 신청 그거 거부한 게 위법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 근무기간 다 채워서 피해 봤다. 뭐만 받아? 위법한 거부로 인해서 자기 공익근무로 근무 다 마쳤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으로 배상금하는 것밖에 안 남게 된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이번 판례는 쉬워. 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처분을 받고 이 사람 두 가지를 함께 청구도 했어. 뭐냐면 이거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 취소심판. 이것도 하고 동시에 또 뭐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도 냈어. 둘 다.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판정 나오잖아. 여기서 먼저 뭐라고 그랬어? 저 처분은 취소한다고 재결이 내려졌대. 그러면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처분은 행정심판에서 취소시켜버린 거야. 없어졌어. 그럼 이거 계속 소송으로 싸울 리 없는 거지. 그 얘기야, 2번. 응? 취소한다는 형성적 재결이 내려졌다면 취소 재결 내렸으면 소송으로 싸울 대상인 처분이 소멸돼 버린 거잖아. 응? 네, 그런 이치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 자 4번 판례를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허가해달라고 신청. 응? 근데 행정위원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해. 부작용. 그래서 뭐라고 소송했어? 행정위원이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소송이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인데 소송 중에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응답을 해버렸어. 행정처에 뭐 했냐? 원래 신청했던 거 허가 거부한다 하는 거부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상대방이 지금 싸우는 대상은 뭐야? 행정청이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데 소송 계속 중에 행정기관이 거부를 해버리면, 거부 처분을 내려버리면 부작위는 소멸돼 버린 거야, 소송 대상이. 그러니까 이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응? 그렇죠. 이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야? 이때 우리 행정심판도 변경하지. 상대방도 소송을 종류를 변경 신청하면 돼, 법원에다. 뭐라고 바꿔? 나 부작위 위법 확인해달라고 소송 냈던 걸 뭐 했다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소송을 변경하게 해달라 하고 법원에 신청해서 다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거부 처분 취소송으로 소변경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허가받으면 그 변경된 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거야. 이제 그런 방법을 쓰면 되지. 이걸 그대로 가면 소이익이 없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라고 했어? 그 판례를 바로 봐. 동그라미 3번과 판례. 어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그죠? 응? 재판에 의해서 해결할 만한 실제적 효용 내지 실익이 없다면 취소소송을 청구할 소액이 없다 그랬지. 그래서 그 사건 밑에 거. 자, 그 밑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는. 그러니까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았어. 근데 웃겨. 입영 처분 받고 어떻게 했대? 소송을 냈어.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투는 중에 판결도 안 났는데 어떻게 했대요? 모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자진이 입대했대. 이게 되게 웃긴 애지? 자기 현역병 징집 처분 소송으로 다투는 중에 자진 입대를 해버린 거야. 현역병으로. 그러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어졌다는 얘기지. 응? 그지? 그래서 키워드 자진 입대입니다. 응? 모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라면 애초에 현역병 입영 처분 계속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소멸됐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자, 문장이 두 줄이 됩니다. 아까 동그라미 4번의 세 줄은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뭐였어요? 영업정지 처분 3개월 받았는데 3개월 영업정지가 다 끝나버렸어. 다 지난 뒤에는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는 건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응? 그렇지만 예외. 셋째 줄 끝에 판례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영업정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 기간이 다 경과된 후일지라도 법률이나 법규명령, 행정규칙에 의해서 가중적인 제재 처분이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여전히 소액이 있다고 한다. 그 끝부분이 중요해요. 그 밑에 판례 입장을 중시하면서 그 중에 특히 보면 가중적인 제재 처분이 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걸 좀 부연 설명을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 뭔가를 A가 위반을 해서 뭐가 나왔냐면, 이 사람이 1회 처음으로 위반을 한 거야. 1회 위반을 해서 뭐냐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한 달 영업정지 처분. 근데 처분 받고 이거 기간 다 지났어, 경과. 그러면 자, 이걸 두려라. 원칙. 다 지난 뒤에는 이거 다 기간이 지나버린 데는 이거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응? 소외이익 없다. 응? 뭐만 남아? 이게 위법한 영업정지 등 그것 때문에 자기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한 달 영업 못했고 그래서 피해 입은 거 손해배상해달라. 돈으로 배상받는 것만 남는 거야. 이거 취소한다고 판결 내려봐야 뭐 한 달 영업 못한 거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응? 원칙으로. 근데 예외 이런 경우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법이 이 사람은 지금 일단 이거 한 달 영업정지 받은 거로 돼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다음번에 또 위반하면 만약에 2회 위반 이 사람이 2회 위반 시 3개월 정지 처분. 응? 또 뭐야? 또 예를 들면 세 번째 위반하면 3회 위반하면 허가 취소. 응?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가 돼 있어? 위반의 수를 거듭할수록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어. 가중된 제재를 하도록, 가중 제재, 더 무거운 제재를, 위반의 수가 늘어나서 가중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대.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 이거 한 달 영업정지 처분 맨 처음에 받은 거 이거 취소 안 한 채로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위반하면 어떻게 돼? 이 사람 두 번째 위반한 게 돼버리잖아. 2회. 그러면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단 말이야. 만약에 이걸 취소 소송에서 취소받아가지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이 사람은 1회 위반자가 될 거야. 안 그래요? 그렇지. 그렇다면 한 달 영업정지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다 지났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다음번에 위반했을 때 2회 위반, 3회 위반 이게 안 되려면 이 첫 번째 영업정지 처분이 없었던 일로 취소를 받아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제재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법이 정해놨어. 이럴 때는 이미 영업정지가 끝났더라도 이거 취소해달라고 해서 재판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치? 이거 이 동그라미 4번이 또 죽어라 시험이 나와. 응? 그래서 그 4번 얘기의 끝에 중요한 단어는 이미 영업정지가 다 지났더라도 위반의 수에 포함돼가지고 더 무거운 제재,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 법에서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그 이미 지난 영업정지기간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요구 이익이 있다는 것이 그 1번의 취지입니다. 한번 위반 전력으로 남게 돼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그렇죠? 자, 그런 얘기가 1번, 2번 다 가중된 제재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3번 판례하고 4번 판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3번 판례를 보면 자, 3번 판례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A한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어. 응? 3개월 영업정지 처분. 그런데 얘가 지금 3개월 영업정지 받고 한 달이 경과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 한 달 경과한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소송 제기.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뭘 같이 신청했을까?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응? 정지 신청. 그러니까 한 달은 이미 지났지만 2달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한 거지. 신청을 했고 이거 정지 결정을 내려줬어요. 법원이. 응? 정지 결정. 그래서 정지 결정을 내려줘서 그러면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은 영업정지 3달 중에서 한 달은 지났고 아직 이제 영업정지 처분은 멈춰 있는 거지. 효력이 없거나 이런 상태가 된 거지. 그러면 얘는 일단 재판을 계속하면서 진행하면서 영업은 계속하면서 재판 진행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정지 결정을 내렸어. 정지 결정을 내려가지고 내렸는데 취소되는 소송은 진행이 되지. 진행되는데 한 달 지난 시점에서 현실의 기간은 이게 남아있는 2달도 다 지났어. 그러면 합산하면 3개월이 다 지났어. 그러면 이거 취소되는 소송 계속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현실적인 기간은 여기 2달 지나서 다 3달이 다 채워졌지만 법적으로 법원이 뭐 결정했어? 정지 결정. 그러면 한 달에서 현실적인 시간은 흘러가지만 법적인 시간은 안 흘러가고 한 달에서 멈추고 있는 거잖아. 응? 그리고 이거 멈춰놓은 상태에서 이거 위법인지 재판을 계속할 실익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정지 결정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판결 나왔다.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전혀 없다. 기각 판결 딱 나오면 판결 나온 것과 동시에 멈춰있던 2달은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럼 얘는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판결 나온 지 2달 동안 더 영업을 못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는 어떻게 된 거야?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려면 법적으로 시간은 멈춰 있는 거야. 2달. 이게 즉 멈춰 있는 겁니다. 응? 거기에 그래서 3번 판례 보면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영업정지 처분이 법원에 의해서 뭐가 나왔대?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아마 취소송 냈고
효력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줬어. 그죠? 그런데 효력 정지 결정 내렸는데 효력 정지 기간 동안 현실의 시간은 다 기간이 경과돼서 원래의 3개월의 영업정지가 다 지났다 할지라도 이거는 법적인 기간은 안 지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멈춰놓은 상태에서 계속 취소해달라는 재판에 대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이익이 남아있는 거지. 이게 바로 이게 효력정지니 집행정지 인정하는 필요성하고 연결되는 거지. 멈춰놓고 계속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의 키워드는 이거하고 똑같다. 4번은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냐면 첫째 끝에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실제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여기다 포인트를 넣어요. 실제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그럼 여기다가 빗대보자. 지금 자, 한 달 영업정지 받고 한 달이라는 기간이 다 지났는데 법은 뭐라고 하냐면 얘가 또 위반하면 두 번째 위반하면 이렇게 또 세 번 위반하면 허가취소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아까 말대로 이럴 때는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이미 지난 영업정지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잖아. 근데 법이 또 뭐라고 단서가 달리냐면 이 사람이 6개월 내에 또 위반하면 6개월 내에 또 다시 위반하면 이렇게 가중된 제재, 또 이때로부터 또 6개월 내에 세 번째 위반하면 허가 취소 이런 식으로 6개월 내 이렇게 돼 있대. 그런데 얘가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한 달이라는 영업정지 기간이 다 지났는데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아무런 위반이 없었어. 그러면 얘가 6개월 동안 아무 위반이 없고 그 뒤에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2회 위반으로 되는 게 아니라 1회 위반이 되는 거야. 법이 6개월 내에 두 번째 위반하면 3개월 한다. 6개월 내에 세 번 위반하면 허가 취소한다.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위반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위반이 없었다면 얘가 그 다음에 위반하면 1회 위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는 거야. 따라서 그 4번에 거기 첫째 줄에 있잖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난 후 새로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거든. 이 말은 법이 한 번 위반해서 업무정지 처분 받고 1년 안에 또 위반행위라면 더 가중된 제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 1년 동안 더 이상의 위반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는 없어진 상태야. 그러면 이미 기간 경과한 영업정지 처분을 뒤늦게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시험에 쓰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돼? 5번. 이 사람 뭐 보충력 편입 처분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 받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대. 근데 소송을 하는 중에 뭐야? 두 번째 줄에 보면 제2국민력 편입 처분으로 변경이 내려졌대. 이때 그럼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소송한 상대방이 싸운 건 뭐였어? 보충력 아니면 뭐야? 공익근무원 소집 처분 취소하려고 소송으로 싸웠었는데 소송 진행 중에 행정청이 바꿔버렸어. 뭘로? 제2국민력 편입 처분으로 바꿔버렸어. 그럼 소송의 대상이었던 원래의 보충력 편입 처분 내지는 공익근무원 소집 처분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싸웠던 그거는 소송으로 계속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지.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은 조금 말이 어려운데 밑줄 친 거 보면 감액 처분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가처분 취소 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서 소액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죠? 그러면 여기 감액 처분은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행정청이 맨 처음에 이렇게 100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를 했어. 그랬다가 행정기관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 야, 이거 20만큼은 너무 많이 부과된 거다. 20만큼 덜어내주는 감액 처분을 해준 거야. 응? 이게 감액 처분이에요. 원래 100만큼 부과했다가 20만큼은 덜어내주는 처분을 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응?
감액시켜주는 건 결국은 상대방에게 맨 처음에 100만큼 했다가 20을 덜어내 주는 거니까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처분이 된 거지. 이랬을 때 감액 처분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20 감액시켜준 거 이거 취소해달라 싸우는 거는 소송 대상 소액이 없대. 응? 감액 처분에 의해서 감액된 여기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감액된 부분이란 거야. 감액된 부분은 이미 행정청이 없애준 부분이야.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은 없대. 그러면 뭐 갖고 싸워야 돼요? 남은 부분. 남은 부분이 얼마야? 80. 80도 많다. 덜 덜어내준 거다. 80을 가지고 싸우란 얘기예요. 덜어내줘서 이미 상대방한테 20 덜어내서 없애줬는데 그 20 부분을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비교하면 왜 20밖에 안 덜어주냐? 응? 뭐 더 많이 더 감액시켜줘야 되는데 왜 20만 덜어냈냐?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덜어내고 남겨진 부분이 많다고 싸우라는 얘기. 많다고 그거 갖고 싸우래. 80을. 응? 그런 이치로 생각하면 돼요. 자, 거의 다 왔으니까 이거 마무리 짓죠. 자,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 자, 우리가 특히 무효 확인 소송 거기도 뭐가 있어야 돼? 응?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문장 봅시다. 문장이 있어요. 이제 읽어보자. 행정소송법 35조는 뭐라고 써놨냐면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도 행정처분 등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 있는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두 번째 줄에 무효 확인 첫째 끝에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민사 소송에서 뭔가 확인해 달라고 소송할 때 요구되는 즉시 확정의 이익. 즉 말하자면 즉시 빨리 이게 무효인지 뭔가 확인을 해줘야만 구제되는 이익. 그래서 즉시 확정의 이익을 요구되는지 이게 문제된다.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즉시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면 그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허용하지 않는 거를 그 보충성이 요구된다는 말을 표현해요. 즉 말하자면 즉시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될 급박한 필요가 있을 때 한해서만 허용하는 그 소송으로 허용할 때 보충적인 소송, 보충성을 인정한다 그래. 응? 자, 어쨌든 말이 많은데 핵심은 판례입니다. 판례를 보세요. 판례에 보면 기억과 니은으로 써 있죠. 표에서. 기억은 과거 우리 대법원 판례였어. 과거 대법원. 그래서 과거 대법원은 눈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돼? 어떤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걸 주장하면서 무슨 예를 들면 세금을 냈어. 세금이 부과됐어. 그리고 부과된 세금을 냈다 이미. 자, 이걸 전제로 해봐. 자, A한테 세금이 부과됐고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고 A는 이미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뒤늦게 A가 세금 부과 처분 무효라고 확인 판결 내려달라.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이게 허용이 될 거냐 하는 거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자. 자, 이거 세금 부과받고 세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뒤늦게 세금 부과가 무효였다고 확인하는 판결 내려달라. 옛날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의미 없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과거는 이거 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된대. 이게 세금 부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뭐 하면 된대. 국가 상대로 바로 뭐 청구하면 된대. 낸 세금 반환해달라. 이거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낸 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이렇게 하면 이거 배웠잖아 이거. 저 민사법원이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을 하잖아. 민사법원이 어떻게 돼?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인가 아닌가? 심사에서 판정. 세금 부과 무효네. 그럼 국가는 납부한 세금 부당이득으로 얻고 있네. 반환해주라. 바로 판결. 그러면 뭐 무효임도 민사소송에서 확인받고 내 세금까지도 다 돌려받고. 이거 한 번에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제 방법 있네? 이렇다면 뭐하러 이거
굳이 원래의 세금부가 무효라고 확인하는 판결 받는 거에 그치는 거, 이거 뭐하라냐 이거지. 그래서 옛날에 이런 보다 직접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즉 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다른 방법으로 뭔가 무효임을 빨리 확인받아야지 다른 방법으로 구제 방법이 없을 때 안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돼야 할 소송이다. 이게 과거의 판례 태도였어. 그런데 우리 동그라미 2번 보면 현재의 판례 태도는, 그러나 대법원은 2008년, 여기서는 최근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2008년도부터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이와 별도로 무효 확인 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된다고 볼 거는 아니다. 자, 밑줄 쳐주세요. 무효 확인 소송에 뭐가 요구되는 거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단어.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래. 이 얘기 있고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다음 문장 읽어보자.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걸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같은 이행소송 같은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면, 자,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지 여부 따질 필요가 없다.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든지 없든지 무효임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무효 확인 소송 제기 허용한다. 즉 옛날에는, 과거 판례는 다른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무효라는 걸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무효임도 확인받고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어떻게 된다 했어? 이거 굳이 무효임을 확인받는 건 필요가 없다. 이걸 허용 안 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더라도 이 세금부와 주민 무효임을 확인받을 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면 법률상 이익 있는 걸고 소송 허용해야 된다는 뜻이야. 응?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판례 태도를 공부해서 중요 부분은 어디라고?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부분. 응? 또 하나는 그래서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지. 여기는 세금인데 거기는 뭐 부과가 됐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있지? 응? 하수도 공사를 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어. 거기다가 너 공사비 내 뭐 이런 식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했는데 얘가 냈단 말이야. 내고 난 뒤에 뒤늦게 뭐 했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하라고 부과한 처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죠? 응?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소송을 했는데 이거 민사소송으로 낸 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라고 소송 낼 수 있다 인정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 부분 중시.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소익 인정하고 안 한 거 판례가 주르륵 나옵니다. 이 판례 앞에서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판례 포함해서 아닌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가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영역들이에요. 응? 소이익에 관한 판례를 매우 중시하세요. 응? 자,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가서 1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이익이 인정돼서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받은 자가 고등학교에서 퇴학받았는데 얘가 뭐 합격했대? 고졸 검정고시. 응? 그러고 난 뒤에 뒤늦게 퇴학, 물론 국공립 고등학교일 거야. 그래서 퇴학시킨 처분 뒤늦게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어. 그랬더니 학교 측이 뭐라고 주장할까? 아니 뭐 고등학교 퇴학 처분 말고도 퇴학 처분에 가서 이제 와서 싸운다. 뭔 소용이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인정되고 수능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인정되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했잖냐. 그러니까 이제 와서 퇴학 처분 취소해서 취소받은 데 뭔가 얘가 뭐 구제받는 이익이 뭐가 있냐. 어차피 고등학교 동등 자격 인정됐고 수능 시험 볼 자격 다 인정됐으니. 근데 판결은 뭐야? 아니 고등학교 정규 졸업자, 그러니까 퇴학 처분 취소받고 학교 마치게 되면은 고등학교 정규 졸업자가 되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정규 졸업자가 가지는 어떤 지위 내지 이익이란 게 꼭 수능 시험 볼 자격 주어지고 뭐 이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정규 졸업 자격서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정규 졸업 자격자가 되면은 뭐 대학의 고등학교의 동문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이익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게 반드시 대학 입학 자격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정규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 이거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고졸 검정고 시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는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의 명예, 신분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에서 구제받을 이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응? 그런 이치로 이거 1번 잘 나와. 2번은 키워드가 어디야? 첫째 끝에 당해년도 입학 시기가 지났대.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어요. 응? 그래서 입학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중에 소송 진행 중에 해당 연도 입학 연도가 지나버린 거야. 입학 시기가. 근데 뭐 해당 연도에 꼭 입학 안 해도 만약에 이 거부 처분 취소받으면 다음 연도에 입학해도 되잖아. 대신에 1년 입학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입학 거부로 인해서 위법한 거부로 인해서 입학 못한 것에서 받은 불이익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받고 다음 연도에 입학해도 되잖아. 사실 소송하는 입장에서는 입학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언제 입학이 되느냐보다는 그죠? 그런 얘기지. 그래서 당해년도에 입학 시기가 지났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쭉 가중제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9번을 특히 강조합니다. 9번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어떻게 했대? 현역병 9번 판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을 했다 그러죠? 현실적으로 입영. 근데 이거하고 아까 구별해야 될 건 뭐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읽어보자.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은 자가 입영을 했어요. 입영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입영해라 했는데 입영 안 하면 응? 병역 거부자로 잡혀갑니다. 응? 그래서 재판받아서 처벌돼요. 응? 그럼 어떻게 돼? 입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 사람 입영을 한 뒤에도 계속 이제 취소해달라고 소송에서 싸우는 거야. 자기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근데 병무청장은 뭐라고 얘기해? 일단 입영 처분이 위법이라 할지라도 일단 입영 처분에 따라서 실제로 입영을 했잖냐. 군대 들어갔잖냐. 그러면 이제 입영을 했으니까 입영하라는 처분 취소하라고 소송할 이익이 없어졌다. 이게 병무청장의 주장이야. 근데 만약에 그런 논리를 따르자면 얘는 현역병 입영 처분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응?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고 입영을 하지 않고 계속 싸워야 된대. 근데 입영 안 하고 있으면 잡혀가는데 그러면 잡혀가지 않으려면 잡히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 소송을 진행하라는 얘기밖에 더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입영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 소송 진행을 계속해서 입영을 해서 군대 생활해 하는 중에 입영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판결 나오면 어떻게 돼? 바로 군대에서 나오는 거지. 나오고 그동안에 위법한 입영 처분으로 군대 생활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배상을 받는 거고, 그지? 근데 만약에 또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입영을 했는데 입영 처분 취소하라고 소송을 계속 하는 중에 어떻게 됐어? 군복무를 다 했어. 기간을 다 채웠어. 아직 판결 안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이미 입영에서 군복무 기간을 다 채워서 제대가 됐다면 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 그때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밖에 안 남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다. 근데 얘는 아직 입영 기간이 안 맞춰진 거야. 그래서 소송할 이익이 남아있다 한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또 공부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다음 페이지 가보면 12, 13, 14 이거 특히 유의하세요. 12, 13, 14 응? 자, 12번 보면 뭐가 들어갔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2주 대책 업무가 뭐 종결 막 이렇게 나오잖아. 네? 무슨 공익사업 시행이 완료되고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돼도 무슨 사업지구 안에 이주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 무슨 분양해줄 토지가 안 남아있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이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을 받으면 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구제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할 이익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야. 응? 특히 또 비슷하죠. 13번도 뭐가 있대? 공장 등록 취소되고 공장 시설물까지 철거가 다 됐더라도 그 취소한 거 다시 취소 판결 소송으로 싸울 일이 계속 남아있대요.
그죠? 예. 아까 뭐하고 저 혼동하지 말라고. 위법한 위법한 건축허가 있었고 건축공사가 이미 다 완료된다면 옆집 건물 소유자가 그걸 취소하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뭔가 다 공사가 완료되고 막 했더라도 여전히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취소가 되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구제될 이익이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주의하라는 게 12, 13, 14입니다. 응? 그래서 위에 두고요. 그 다음에 18번 특히 또 중시하고요. 18번 판례. 그 다음에 22번. 네. 22번 판례. 22번 아까 공무원하고 비슷하죠? 22번도 시험에 잘 내는 거예요. 22번 뭐였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제명시킨 조치. 그 지방의회에서 뭐 시의원 제명 이런 결정을 내렸어. 근데 제명당한 의원 자기 제명시킨 거 취소해라 하고 소송 냈지. 소송 중에 뭐가 됐대? 임기가 다 끝났어요. 임기 만료. 임기 4년이 다 끝났어. 그래도 소송 계속할 이익이 남아있대. 왜냐면 승소하면 제명시킨 조치 위법으로 취소한 데에도 의원의 신분은 회복 못해. 즉 원상회복은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위법한 제명 의결이 있을 때부터 임기 만료될 때까지 그때까지 못 받았던 의원으로서의 사실은 월급이랑 마찬가지인데 부르는 말이 달라. 월정수당이라 매달 주는 게 있거든. 그 월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소송으로 다툴 얘기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것. 그 다음에 소액이 부정된 사례도 있죠. 소액이 부정된 사례에 주로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있냐면 뒤로 가보세요. 시험 많이 나오는 게 8번 앞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9번은 아까 했고 그 다음에 11번 12번 11, 12는 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11번을 보면 사법고시 1차 시험 불합격 결정을 받았죠. 그거 불합격시킨 조치 위법이라고 취소하는 중에 어떻게 됐대? 그래서 다음 시험이 와서 판결 나오기 전에 다음 시험이 실시돼서 거기에 합격해버렸대. 그러면 이미 불합격시킨 처분 취소한다고 해도 이미 합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취소 처분으로 인해서 구제될 이익은 안 남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만 남는 거야? 위법한 불합격 처분 때문에 자기 1년간 또 시험 준비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 마음고생도 했고 뭐 그 손해배상 정도에서 배상받아야지. 그지? 예, 그것만 남는다는 거죠. 11, 12가 그런 이치. 자, 그 다음에 뭐 안 한 거 하면 뭐 있을까? 18번 판례 설명해보자. 18번 18번 보면 어떤 군인이 있는데 상등병이 이제 원래 보통 상병이라고 합니다. 응?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 요건을 갖췄는데 어떻게 했대? 진급시키지 않은 채 제대시킨 거야. 응. 우리가 이제 병장은 짝대기 4개, 상병은 짝대기 3개야.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군인들 제대할 때 병장 달고 제대하잖아. 근데 얘는 병장으로 제대를 안 시키고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을 안 시키고 상병 계급으로 제대를 시킨 거야. 얘가 제대할 때는 좋았어. 빨리 그냥 제대한다는 기분 때문에 좋았는데 제대하고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데도 자기만 상병이야. 다 병장인데 열받잖아. 그래갖고 뒤늦게 왜 자기는 병장으로 진급을 안 시킨 채 제대 조치를 했냐고. 응? 그래서 자기를 병장으로 진급시키지 않은 부작위 진급시켰어야 되는데 진급시키지 않고 예비역 편입 처분 즉 제대시킨 조치 취소해라 소송을 냈어요. 응? 근데 얘가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제 소송 대상이 뭐였어? 18번에서 예비역 편입 처분. 응? 제대시킨 조치 병장으로 진급을 안 시키고 제대시킨 조치 취소하라고 소송을 했는데 얘가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 제대시킨 조치 위법이었다. 없던 일이 돼. 그럼 어느 상태로 되돌아가? 상병이라는 군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얘한테 아무것도 이익이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불이익한 처지로 돌아가는 거지.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상병이라는 군인 신분으로 되돌아갔지? 근데
그 병장으로 진급시킬 거냐 아닐 거냐는 또 재량으로 돼 있는 거야. 뭐 부대장 내지, 응? 뭐 그저 뭐 하여튼 부대장의 재량이든가 뭐 하여튼 재량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진급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얘가 이 소송에서 이긴들 아무것도 구제되는 이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할 수가 없는 거지. 응? 그래서 그런 이치. 그 다음에 20번 이건 앞에서도 하는 거고 20번 중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다른 것들은 뭐 앞에서도 주로 공부한 거네. 그 다음에 26번. 26번을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 홍준표 씨하고 연관된 거야. 홍준표 씨가 경상남도 도지사 했잖아. 경상남도 도지사 할 때 뭐 한 일이냐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이라고 있어. 이게 국가가 운영한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야. 도의료원을 폐업시키는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하여튼 경상남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 응? 그런데 폐업하는 결정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이 들어갔지. 그런데 소송 제기 이후에도 쫙 진행이 돼서 뭐 했어?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까지 공포되고 청산 절차까지 다 맞춰졌다면 이제 와서는 뭐야? 그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단계를 지내. 그 법원에서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리는 원상회복될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야. 법적으로 청산 절차까지 다 맞춰졌기 때문에. 응? 그래서 그 27번 아까도 했고.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응? 그래서 그 소송 요건 중에 소송 당사자에서 원고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어. 원고 적격, 그 다음에 소의 이익, 이 두 가지. 소의 이익이 꽤 잘 나오래요. 응? 관련 판례들이 아마 출제자 입장에서도 내기가 제일 편한가 봐. 그래서 많이 내는 편. 그래서 다음 시간에 피고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했어요. 예.